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맞아서 각 시도에서요, 이 바뀌는 대입제도와 진로 진학 관련된 강의나 프로그램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진로와 대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만큼 이 학생들이 뭘 원하고 소질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올바른 진로를 위한 최적의 대입 전략으로 잘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진로와 진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진로 상담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진로 상담의 핵심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늘 꿈꾸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또 두 분 모셨는데요. 꿈 설계사시죠? 진로교육 전문가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흔히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한테 맞는 진로는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포기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동시에 찾는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것 오늘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주실 진학의 유토피아십니다. 휘문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신 심재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휘문고등학교 심재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환은 목련입니다. 최근 봄을 맞아서 교정의 목련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감상을 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잠시 내려놓고 봄의 싱긋함과 향긋함을 좀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요. 3월 29일 토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 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은행원이나 CEO가 되고 싶은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경제나 경영 그쪽으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주변에서 저는 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점이 좋다고 CEO나 은행원을 해보라고 권해보아서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을까요? 네, 제가 지금 고1 내신 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의 그 학과를 잘 할 수 있을지 수시 등급을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서 상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그 진로가 자신의 적성과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꿈에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CEO하고 은행원이 우리 학생의 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CEO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알기에는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고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도 사실 돈을 많이 다루는 직업이라서 혹시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실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꿈꾸고 계신지 아니면 CEO나 은행원을 통해서 뭐 특별히 추구하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런 직업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일단. 네네.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선택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과 이 분야가 맞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심재순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면 내신이 올리는 게 고민인데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혼자서 좀 자기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잠시 네. 뒤에 우리 학생 고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사전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본 분석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성격적인 장점은 온화하고 사려 깊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책임감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심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본인이 꼽고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사실 그 성격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우리 학생의 소심함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소심하기보다는 목표에 비해서 현재 자존감이 좀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목표에 조금씩 다다르면 저런 것도 개선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내신 주요교과 평균이 3.85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4.6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월 모의고사는 가채점 결과가 4.2등급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은 희망대학은 경희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모두 경영 또는 경제학, 논술 전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희망 직업은 앞서 학생이 말한 대로 CEO나 은행원을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과연 그렇다면 이런 정성적인 분석이 있었는데 정량적으로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역시 화면 보시는 대로 경영대학이 가장 높은 월등하게 높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네. 사회과학대학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은 일관성 비율이 C로 조금 낮게 나와서 일관성 비율이 C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쪽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선호는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스스로도 좀 헷갈려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자료에서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을 좀 보면 우리 학생이 경영계열은 물론 사회과학 계열과 법과대학 그리고 이제 이 생활과학 이쪽 계열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CEO나 은행원이 되고 싶다고 희망을 표현했는데 우리 학생의 성향과 이게 잘 맞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도 관심도 있지만 또 지금 경영경제에 관해서 높게 나오는데 일관성은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직업환경과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결과는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환경 분석을 했더니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전문직형이 대부분 좀 비슷한 그러네요. 모양을 네. 보이고 있지만 살짝 높은 게 전문직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저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네. 아까 일관성이 C가 나온 것과 비슷한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안정성을 지향하는 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직형이 우선으로 나왔고 두 번째가 창업형이 네. 나왔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CEO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쁜 의식이 아니라 좋은 의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창업형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학생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안정성과 개인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 그리고 또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어떤 산업 선호 분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학생은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금융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분야, 제조 분야에 대한 선호가 그 다음을 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우리 학생은 일단 금융이나 이런 쪽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일단 선호는 확실하다. 그러나 학생이
과연 능력적으로 그쪽에 꿈꾸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좀 전술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목표와 희망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에게 어울리는 직업 환경은 전문직형과 창업형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직업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금융인과 사업가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직업 추천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그 학생은 또 여기 분석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좀 굉장히 높고요. 글쓰기에 네. 좀 재능이 좀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수상한 실적을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인문학 특강 소감문 대회라든가 뭐 소감문 대회, 아침 독서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상이 좀 있어서 네. 글쓰기에 대한 소질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사실은 처음에부터 도달하는 직업이 아니라 나중 이제 그렇죠. 직업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나중에 CEO가 되기 위해서도 먼저 도달했으면 좋은 것으로 우리 학생은 1순위로 전문 기자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글쓰기에 대한 소질과 경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그 글쓰기의 강점을 관심 분야인 경영과 경제에 덧붙인다면 기자로서 뭐 기자는 종합 일간지부터 뭐 여러 가지 잡지 기자까지 많이 있지만 네. 그런 분야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하는 직업은 출판 기획자를 저희가 추천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출판 기획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굉장히 출판업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기획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것이 네. 이제 앞으로의 출판의 동향을 보게 되면 반드시 활자화돼서 문서화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드나 각종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네, 통해서도 네. 다양한 출판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런 여러 가지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쪽 분야의 컨텐츠 중심의 출판 기획을 하더라도 큰 강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나중에 창업에까지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학생이 혹시 대학을 가서 지금보다도 더 성적이 향상이 되고 경영 경제 공부하는 게 너무나 딱 마음에 맞는다면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공부적으로 그렇다면 안정 지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공공금융기관에 네. 근무를 하는 직업도 우리 학생한테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제 전문 기자와 출판 기획자 그리고 공공금융기관의 관료 이 세 네네. 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추천해 주신 이 직업을 가지려면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게 지금 성적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적적으로 보면 경제학과라는 것은 굉장히 가서 수학을 많이 쓰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학문적으로 좀 좋아해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과를 가게 되면 사실은 중위권 대학의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너럴리스트가 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면 본인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경제학과를 좀 목표로 해서 거기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성을 쌓게 되면 네. 훨씬 더 그 목표 직업에 도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1순위로 경제학과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순위로는 역시 출판 기획이든 새로운 형태의 출판 기획이든 아니면 기자가 되든 할 때 네. 신문 방송학과를 공부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기 때문에 2순위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순위로는 역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또 관련된 직업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사회학과를 3순위로 네. 추천을 하면 우리 학생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학적 소양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학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재준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요. 먼저 성적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내신 성적은 평균이 3.85등급이고요. 모의고사는 4에서 5등급 정도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내신 성적이 1학기에 비해 2학기 때 국영수 모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1등급씩 상승을 했고 네. 모의고사는 9월에 비해 11월 모의고사에서 국영수 모두 1등급씩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본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어와 영어가
작년 11월에 비해서 또 1등급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적은 낮지만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 학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비교과는 어떨까요? 네, 먼저 학생에게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네. 네, 우리 학생 경영이나 경제학과 쪽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 비교과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가 있나요? 네? 다시. 본인이 한 비교과 활동 중에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가 있나요? 밖에서 한 거요? 교회에서? 네, 교내 활동도 괜찮고 교외 활동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교회 활동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캠프 같은 거 좀 참여한 거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 연계에서 뭐 이렇게 활동한 것들 뭐 그런 것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학생은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생물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네. 그리고 각종 독서 관련 소감문 쓰기 대회나 이런 데서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서 1급을 인증받았고요. 네. 영어 소설반에서도 또 소설 읽기를 좀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리더십 캠프나 고전소설 읽기,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정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봤을 때 네. 인문학 특강,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실제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앞서 이제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글쓰기와 인문학적 소양이 네. 아주 돋보이는 학생으로 지금 그러네요.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지원 가능성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독서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잘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향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희망대학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 학생은 경희대,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으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나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가 반영이 되지만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본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나 한문을 응시하면은 사회탐구 영역에서 2과목 중 1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학생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내신이 3등급대 후반이어갖고 내신 성적을 올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사실 내신이라는 것이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서 같은 내용을 시험 보는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오르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단기간에 몇 등급을 올리겠다보다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 학생의 경우는 학생부 유지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신보다는 논술 실력 향상과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학생의 그 3월 모의고사 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요. 네. 이제 수학이 8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 학생이 이제 인문계로 진학을 하면서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직 2학년 초고 본인이 희망하는 상경계열은 수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모의고사는 수학 영역에서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4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학생은 계산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이 그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아요. 따라서 수학 개념이 좀 부족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문제풀이 유지 학습보다는 개념 중심으로 하고 여러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학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심재준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지금 현재 사는 곳을 좀 고려했을 때 한국외대 경영학과나 홍익대 경영학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충분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희망하는 목표는 분명한데 사실 인문학적 소양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진표 선생님께서 조언을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저야 뭐 학생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 학생이 잠깐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짧은 말이지만 단어 사용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뚜렷하고. 그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감에 또 성적이 안 나와서 스스로도 많이 괴로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꿈꾸는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맞긴 하지만 지금 성적도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이 낮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조언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심재준 선생님께서도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2학년 1학기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간다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요. 오늘 상담으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학생의 그 진로와 목표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CEO나 은행원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전문 경제기자, 출판기획자, 공공금융기관 관료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는 경제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특히 개념 중심 학습을 통해서 수학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대학의 논술 유형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노력하는 만큼 꿈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준영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로 진학 상담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와, 정말 멋진 꿈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이과 학생인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향은 잘 맞는지 또 진학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비행기 조종사라는 멋진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죠? 제가 중2 때까지 진로가 없다가요. 중3 때 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직업을 우연히 찾아보게 되었고 그 일이 검색하다 보니까 화면을 날면 또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 안전하게 수송해주고 싶어서 저의 장래희망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동안 중3 때 꿈을 가졌으면 한 2년 동안 그 꿈을 유지를 했을 텐데 네. 그동안 뭐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나요? 이게 검색을 이렇게 가끔씩 인터넷에서 해보면서 뭐 커리어넷이나 동영상 보고 네. 이런 데서 정보를 조금 받기는 봤는데요. 네. 음. 사실 비행기를 좋아하게 되면 사실 그 열정이 비행기에 막 지금 한 2년 정도 됐으면 뭐 비행기 기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비행기 게임을 하더라도 비행기 게임만 주로 하고 뭐 이런 성향을 보여야 이제 더 집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가 보죠? 게임은 해봤는데 네. 게임보다는 실제로 더 하고 싶어서 네네. 우리 그때- 학생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도 도와주실 심재준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네,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학생이 평소 과목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과목은 뭐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뭐예요? 가장 흥미있는 과목이 일단 수학이고요. 어려운 과목은 사회인데 이제 사회는 안 하니까. 아, 네. 지금은 이제 선택이 다 네. 끝났으니까. 네, 네.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과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자연계의 성향에 맞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선생님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분석 내용을 조진표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기초 특징 분석을 해보면 성격이 뭐 아주 좋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매사에 신중하고 어른스럽고 단점으로 숫기가 없다. 저 단점이 아니고 또 장점까지 될 수 있는 네. 아주 뭐 겸손하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주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성적을 보게 되면 현재 내신은 주요 교과 평균이 2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11월 모의고사가 좀 떨어져서 주요 교과 평균이 4.5등급 정도, 네. 모의고사가 많이 떨어지고요. 내신에 비해서 3월 모의고사는 가채점 결과 국어 영어가 4등급 정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및 직업으로는 현재 대학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노려보고 있고요.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요것을 본인의 희망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더 깊게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월등하게 자연과학대학이 높게 나왔고 네. 특이하게 예술 계열에 대한 그런 비중도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행기 조종사를 꿈이라고 한다면 자연과학대학이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뭐 하늘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일관성이 좀 C가 나와서 역시 항공기 조종사라는 자기 꿈을 의식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 약간 조금 우선순위가 그쪽에 좀 과장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을 보면 자연과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이제 유사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학 계열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도도 이제 네네. 높은 관심을 네. 보이는 것은 굉장히 또 인상적인 네네. 대목인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이 항공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진표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이 직업과 잘 어울리는 학생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종사가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은가요? 조종사가 되면은 그런 그 사람 조종사가 되면 일단 이렇게 승객을 안전으로 하고 네네. 최우선으로 하고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보람이랄까? 성취감이 네네. 느낄 때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서 네네. 그런데 사실 조종사가 일하는 환경을 보면 이 비행기 안에 조종실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가 가면 그 비행기를 몰고 다시 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마음 좋은 그런 학생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보기 위해서 분석을 좀 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는데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우리 학생의 직업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좀 이게 딱 모양새가 좀 네. 뚜렷하게 나오긴 하는데 기업형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조직 안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고 또 해외형이 또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좀 많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저기에 드러나 있는데 저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예술형이 조금 이해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예술형이 네. 사실은 좀 풍류를 즐기고 싶은 네. 마음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검사 결과로는 굉장히 뭐 파일럿이나 이런 거에도 네. 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재미난 게 이제 그 다음에 산업선호도 분석인데요. 네. 네.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교통물류 이쪽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일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적으로 뭔가 저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네.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봤을 때 저쪽 분야가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인의 선호와 희망이 좀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선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업형과 해외형의 직업 환경이 적합한 걸로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직업을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보신 대로 전형적인 이공계열에 대한 성향이 두드러지고요. 선호하는 영역인 수리 영역이 학습 과정에 잘 발휘될 수 있고 신중한 성격이 잘 맞을 수 있는 분야를 고려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는 1순위로 추천하는 게 현재 사실은 본인이 지금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는. 네. 그러나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 그 꿈을 더 키워서 항공기 조종사 쪽으로 가도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진로 성숙도는 좀 낮은 상태지만 네. 그걸 키워서 1순위로 항공기 조종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순위로 항공기 조종사를 저희가 추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결과상으로 나타나는 수학 통계에 대한 선호와 교통물류 산업에 대한 네. 선호, 활동적인 직업 환경을 네. 선호하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관세사라는 직업도 우리 네. 학생한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사실 수리력도 많이 필요하고 네. 법률 지식이나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의 여러 가지 성향에도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업으로는 SCM 전문가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SCM 전문가 하면 보통 학생들은 잘 모를 모르죠. 텐데요. 네. 생소한데.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런 공급 우리가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데 이 물류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네. 요즘 뭐 산업 항공기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행기는 한 쪽에서는 미국에서 날라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네. 저 유럽에서 날라오기도 네, 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아. 우리가 SCM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지금 기업에서는 첨단 직업이 되는 거고요. 네. 민간 자격증을 땄을 때 굉장히 유리한 분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SCM 전문가를 하게 되면 잘 맞을 것 같아서 요 세 직업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어울리는 직업으로 항공기 조종사와 관세사 그리고 SCM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현재 대학과 관련해서는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만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전공의 학과의 문을 좀 관심을 갖고 두드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군 조종사가 되느냐 아니면 민간 항공 조종사로 바로 시작하느냐 이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종사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들어가서 네. 거기서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 항공 쪽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네. 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학생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네, 공사와 같은 목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이제 공사를 안 갔지만 일반 대학을 갔지만 학군단을 들어가서 네, 네, 네. 학군단에서
물론 항공운항과를 간 다음에 학군단을 통해서 네. 군조종 장학생이 되는 네.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아예 공군에서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네.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라는 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되는 방법도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간으로서는 항공운항과 지금 학생이 하는 네. 그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 대형 항공사에서는 조종사 확보를 통해서 인턴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생각한 것보다 조종사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니 네. 좀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네.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일단은 과로 물어본다면 예, 1순위로 항공운항과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요. 네. 2순위로는 뭐 관세사나 이런 직업들을 봤을 때 SCM 전문가를 봤을 때 또 이 학생이 잘하는 걸 봤을 때 수리통계 네, 관련된 네. 학과를 추천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3순위로는 대학에서 물류 관련된 것을 많이 배우는 학과가 산업공학과가 네. 그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보면 아예 전공 필수 과목으로 물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워보면 우리 학생이 배우면 굉장히 재밌어할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네. 항공운항과, 수리통계학과, 산업공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네. 네, 학과 추천까지 우리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심재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상담 자료를 미리 보셨는데 성적과 비교가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네. 내신 성적은 2등급도로 매우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4.5등급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1학기 때는 1등급, 2등급으로 괜찮았는데 2학기 때는 주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3등급으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띄고요. 네.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사전 조사 자료에서 물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물리 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화학은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에서 각각 1등급씩 5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까 학생에게 질문했을 때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네, 등급은 1등급 상승했지만 100분위로 보면은 72%에서 86%로 무려 14%가 상승한 게 눈에 띄게 되겠습니다. 네.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을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고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만큼 내신 2등급도 우수하지만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1학년 2학기 때 학급 부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장이 학기 말에 전학 가면서 학기 말에는 회장 역할도 수행을 했고요. 네. 자연계 학생임에도 봉사활동 소감문 쓰기 대회, 아침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 이런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요. 교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서 1급 인증을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교내 활동에서 아쉬운 것은 무단 지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 네. 교회 활동은 여름방학 동안 사회복지관에서 28시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무단 지각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자기주도형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네. 지금 한국항공대 항공운항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대학 포함해서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전에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학생. 네. 네, 학생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만 이렇게 지원을 희망하는데 혹시 지방대학에 있는 항공운항학과도 좀 생각을 해봤나요? 지방에 있는데요. 네네. 한서대학교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한서대학교. 네. 네. 거기는 항공대를 만약에 못 가면은 네. 두 번째 순위로 정하고는 있어요. 한서대를. 염두에 두고는 네.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내신 2등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신 성적을 고려했을 때, 내신 성적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네. 항공운항학과는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네. 그래서 학생이 항공운항학과를 지원을 희망한다면, 신체 검사 요건을 미리 확인해서 자신의 키나 몸무게, 특히 시력 등에서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특징과 더불어
추천 대학까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학생이 희망하는 한국항공대학교는 교과와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요. 네.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100%가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2개 합 5등급인데요. 1학기 11월 모의고사에서 학생이 수학을 3등급 받고 화학을 3등급 받아서 합이 6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학생이 이제 또 지방에서 알아본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추천해 주고 싶고요. 이 전형에서는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한서대학교는 학교 내에 그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요. 네. 세종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가 아니지만 공군 조종 장학생을 통해서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학에서는 1단계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3배수 하고요. 2단계에서는 공군 전형이라고 해서 공군에서 직접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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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관심이 많은 항공운항학과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의 어떤 전형상의 특징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분석 내용 가운데 조금 이제 주목이 되고 학생들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한서대학교에서 이제 60% 해당하는 면접,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2단계에 실시하는 공군 전형, 네네. 이것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한서대학교 면접에서는요,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과 논리적 표현 능력, 인성 등을 다 구술 면접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대학교 2단계 공군 전형은요, 그 신체 검사, 체력 검정, 적성 검사,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네. 체력 검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시험 대비 한 달 전부터 조금 운동을 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희망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까지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노력한다면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학생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교과와 비교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 주시죠. 네. 자,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2학년 학기 초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려면 현재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항공과 관련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으로는 비행기 조종사 체험이나 항공 관련 캠프 참가, 그리고 비행기 관련 독서 활동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네. 이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그 국어와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이지만 국어와 영어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항공운항학과 특성상 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잘 짜고 계획을 해나가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진표 선생님께서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조종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만나보면요. 굉장히 이 비행기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네. 전투기가 됐던 민간 항공기가 됐던.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같이 이제 조종사가 되겠다는 친구들 만나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 떨어진 게 보잉 777 200기종인데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기종하고 같더라 막 하면서 이 굉장히 네. 전문성이 높게 이제 네. 꿈을 상세한 키워나가야 관심을 되는 가지고. 때거든요.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자료상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쪽 분야에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비행기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면 네. 훨씬 더 재밌어지고 다른 성적들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재준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학생의 사전 자료를 보면요.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걸 잘 극복하고 학교 생활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먼저 우리 학생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항공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멋진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학생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학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아까 추천해 주셨던 SCM 전문가라는 직업은 알고 있었나요?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새로운 직업도 추천을 해주셨고 조종사가 되기 위한 방법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네. 조언대로 잘 준비해서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직업은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항공기 조종사, 관세사, SCM 전문가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항공운항학과, 수리통계학과, 산업공학과입니다. 추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모두 준비하시고요. 내신을 유지하면서 점수가 낮은 영어 모의고사 향상에 주력하세요. 항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보완하는 노력과 신체 검사가 있는 대학이 있다면 준비 사항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꿈을 찾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조진표 선생님, 심재준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2015 대입 성공하는 고3 가이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